공무원들이나 문화재단 쪽 일하시는 분들은 깐깐하고 잔소리 엄청 많으실 것 같고 유연하지 않을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남해에서 만난 분들은 제 아이디어를 되게 존중해 주셨고 너무 재미있게 협업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는 곳, 내가 좋아하는 남해에서 일하자. 자, 이 화면에 올라와 있는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다 제가 광고에 참여했던 클라이언트들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10년 넘게 광고 업계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연봉 1억을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정받는 소위 일잘러였었죠. 그런데 제가 남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도시 사람들에게 오도이촌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촌에서 보내는 이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억대 연봉을 뒤로하고 5촌 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해를 너무 좋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 남해에 왔고요. 이 방식이 제가 선택한 일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저희 트리퍼라는 곳이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명소와 사람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지족구거리에서 굿즈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한테 종종 미쳤다고들 합니다. 그냥 하던 일 하면서 서울에서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왜 남해까지 왔냐고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냐고.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거 꼭 해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봤던 것들인데요. 저는 이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형에게는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비교적 되게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눈치 보지 않고 해봐야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부터 공부 잘하라고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는 안 하고 제가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래보다 좀 잘했고요. 구대표로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축구 명문중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었는데 근데 또 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합창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합창부와 중창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막 성악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어요. 근데 고3이 되자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라 좀 대학은 가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축구하고 노래에 빠지느라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겨우겨우 성적에 맞춰서 좀 수원에 있는 지방대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에 잘 적응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쯤 되면 예상되시죠? 저 공부 잘했습니다. 전공 공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살 정도로 공부를 뒤늦게 좀 맛을 봐서 열심히 했고 또 저희 학과는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2학년 때부터 졸업 전까지 전학기 장학금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어떤 사람의 성향의 사람인지 이제 조금은 아셨나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의 꽃은 좀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의 꽃은 또 광고죠. 졸업하자마자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행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질이 직장인까지도 좀 이어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광고를 했는데요. 제가 거쳐간 광고회사가 무려 12곳입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직을 한 거죠. 사실 광고계에서는 이직과 스카웃이 되게 자주 있긴 한데 제가 좀 유독 많이 좀 옮겨 다니긴 했습니다. 광고를 못하거나 적응을 못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 광고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회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엄청 다른데요. 모든 걸 접해보고 흡수하고 싶었던 저는 계속 철새처럼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남들보다 여러 툴을 쌓을 수 있게 됐었고요.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이른 나이에 좀 승진을 빨리빨리 하고 그 1억이라는 연봉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요. 남해 이전에 제 인생을 좀 돌아봤는데 특이하신가요? 특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늘 너는 이 길로 가야 돼라는 남들의 시선과 기준을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는 좀 고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나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일,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되게 집중하고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저는 되게 중시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왜 사립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절대 못 만듭니다. 근데 도와주신 선생님, 소리를 알게 해준 음악 선생님, 마케팅의 즐거움을 느껴주신 그 학회의 학과 교수님,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제가 그들의 능력치를 뽑아낼 수 있었던 사수들까지, 이렇게 항상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즐겁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남해로 온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도 진짜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과 좋은 사람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10년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창업하기 전에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여행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갔었고요. 신생회사다 보니까 저는 플랫폼의 구조나 기질을 알고 싶은데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벌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신 있는 마케팅 스킬을 살려서 지역의 행사나 홍보 입찰 건들을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가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입찰을 따낸 곳이 남해였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좀 근데 걱정이 엄청 컸습니다. 브랜드의 광고주들만 만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문화재단 쪽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깐깐하고 잔소리 엄청 많으실 것 같고 유연하지 않을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저런 수정도 많이 시키고 제시하는 방향을 좀 수용할까? 못할 것 같았는데 근데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남해에서 만난 분들은 제 아이디어를 되게 존중해 주셨고 좋은 방향도 오히려 제시해 주셨고 너무 재미있게 협업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상, 이슈가 되는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시작으로 다른 지역 행사들도 하나둘 다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웬만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남해라는 섬이 가진 자연의 신비로움이나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좋은 사람들이 제게 큰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는 곳, 내가 좋아하는 남해에서 일하자. 그렇게 저는 2023년 스타트업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곧장 남해에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리퍼라는 여행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전국의 로컬 명소들, 인물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있고 트리퍼라고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트리퍼 라운지라는 공간에 굿즈샵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되게 남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굿즈들,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도움이 되겠다. 굿즈들 중에는 다랭이 마을이 조금 인기가 티셔츠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남해 각종 축제가 열리면 또 부스나 팝업 스토어도 나가는데 관광객들이 좋아라 하셔서 최근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맥주 축제를 맞춰가지고 남해 특산물인 마늘과 유자를 가지고 수제 맥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마늘 맥주고요. 맛이 아주 강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를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남해를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여행객이 아니라 저는 남해 사장님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브랜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클래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 아이템을 브랜딩하는 법부터 해서 핸드폰으로 내 매장에 좋은 제품 사진 찍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클래스인데요. 이 안에서 모이는 다양한 사장님들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연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친한 분들을 많이 뵙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대를 해서 좀 좋은 캠페인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트리퍼의 크리에이터들을 남해로 초대해서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퍼는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직원 3명의 소규모 회사지만 올해 매출은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남해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한데요. 앞으로는 남해에서 시작한 트리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 정주영 회장님이 남기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데요. 내가 평생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직장은 월급 때문이 아니고 내 발전 때문에 다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처럼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는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주위에 없더라도 그런 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이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시잖아요. 바쁘게 삽니다.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콘텐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MBTI가 T와 J가 이제 계획형 이런 게 다 100%입니다. 저 진짜 100%예요. 그래서 지금 강연을 하면서도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제 삶에서 언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나 스케줄들을 내 좋아하는 우선순위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